그 아파트가 5억짜리라면 5억, 그 다음에 뭐 담보대출을 3억 했다면 3억 뺀 2억이 내 개인자산으로 잡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게 관건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분양권자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개인 해상하고 개인 파산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개인회생 파산 분양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참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영끌족, 그 다음에 갭투자, 그 다음에 3, 4년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탔죠. 그래서 막 부동산 분양권 및 부동산도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 뭐 상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이제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특정 분야가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으로 엄청난 폭락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실제 있는 이 광주 쪽은 있잖아요. 지금 분양권 포기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하게 안 따져봤는데 그냥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절반 정도가 거의 지금 분양권 포기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분양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내 채무 자체가 반드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대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내가 다른 채무가 존재 여부, 그 다음에 내 소득으로 이걸 어떻게 할 여부를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민하셔야 되고, 실제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뭐 아파트든 무슨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분양권 이런 거죠. 계약금을 납입하고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을 납입하고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가져오잖아요. 그 분양권을 당첨된 분들은. 그러면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 이 사건 전개 과정이 다 다릅니다. 일단 계약금만 지급되고 있잖아요. 중도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중도금 보통 은행에서 다 담보대출 받아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이 지급이 안 된 상태,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매매계약서든 분양계약서 보면 특이하게 다 이렇게 있거든요.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계약금 의 2배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이 폭락이 되고 앞으로 중도금을 받아서 그 이자도 감당이 안 되고 내 다른 채무까지도 걱정되신 분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고 여러분들 개인 회생이든 개인 파산을 들어오시면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해제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금 있잖아요. 중도금을 지급한 이유, 중도금을 보통 은행에서 이제 담보대출로 여러분들 받아서 시행사에다 보통 냈잖아요. 그죠? 이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후부터는 마음대로 분양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중도금을 낸 이후부터는. 그러면 내가 아파트 값도 폭락했고 금리도 감당이 안 되겠어. 이거를 내가 뭐 개인 회생이든 개인 파산을 끝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계약을 해지해야 되냐면,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개인 재산이 이 아파트의 여러분들 분양 가격 있잖아요. 이게 내 개인 재산으로 잡혀버려요. 왜? 나중에 그 아파트의 잔존 가치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5억짜리라면 5억, 그 다음에 뭐 담보대출을 3억 했다면 3억 뺀 2억이 내 개인 재산으로 잡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게 관건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분양권자 입장에서 계약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개인 해상하고 개인 파산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 파산은 있잖아요. 다행인 게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고 파산 관제인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 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파산 관제인한테 우리 법률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 관제인께서 분양권이 중도금이 지급된 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시키고,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파트를 개인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고 개인 파산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든 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용어는 해지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용어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인데, 그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일반인이 볼 때는 해제든 그냥 같은 용어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개인 파산은 파산 관제인이 이렇게 해지를 하면 되는데, 개인 회생에서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분양권자도 마찬가지고 개인 회생에서는 파산 관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권자 해지를 못해요. 그러면 개인 회생 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가진 개인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내 개인 재산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지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렇게 해결합니다. 일단 시행사 연락을 하죠. 해지시켜달라. 안 시켜주죠. 그러면 중도금 받은 대출은행에다가 연락을 하시죠. 아,
저 지급하지 못한다. 이러면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원리금 못 받을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사를 압박합니다. 빨리 계약 해지하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해준 게 시행사 가져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계약 해지하고 중도금을 상환하라고 대출은행에서 시행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면 시행사들이 바로 계약을 해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가 분양권자는 아파트가 내게 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왜? 분양권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시행사에서 안 놔줍니다. 왜 그러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폭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이 분양권을 같이 가져올 사람들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있는 분양권자들도 다 해지하는 판에 이 분양권을 해지해주면 시행사도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시행사, 채권자 중도금 담보대출한 은행 같이 넣어서 금지명령, 개시결정 이런 게 날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특약란에 뭐가 있냐면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특약조항도 있고 이런 걸 근거로 다시 중도금 대출해준 은행에서 시행사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압박하면 시행사는 버티다가 자기네들도 이 분양자한테는 더 이상 아파트를 팔기 위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분양자를 찾든지 아니면 시행사에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할인 분양 막 들어가잖아요. 할인해서라도 어디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양자하고 계약 해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전보다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시행사에서 계약 해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왜? 나는 손 털고 개인회생 한다 하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을 전혀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뭐 원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계약 해지하게 되면 또 하나 챙겨야 할 게 뭐냐면 중도금까지 나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있잖아요. 위약금하고 환불금을 요구합니다. 시행사에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내지는 해제로 인한 중간 뭐 수수료 형식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분양권자 해제를 하려고 하는 신청 채무자예요. 채무가 과다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채권자 목록에 올려가지고 계약금도 뭐 내가 어차피 포기하고 만약에 중도금 대출 이후에 채권자가 위약금, 중도 해지 수수료 뭐 어떤 명목을 불구하고 어떤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분양권자한테는 채무가 되겠죠. 이것도 몽땅 다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회생이든 파산이든 일거에 싹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게 올라간다 해서 내가 뭐 추가로 돈을 더 납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여튼 분양권은 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단계인지 중도금 이후의 단계인지. 계약금 단계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해서 부동산 물건지를 내 개인 재산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회생이고 파산을 진행하면 된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마음대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개인 파산은 파산 관제인님이 해지권을 행사해서 진행하면 된다. 개인 회생은 주구장창 시행사하고 중도금 대출받은 은행을 계속 돈 없다고 밀리고 연체하시면 결국에는 저쪽에서 해지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